전라남도 곡성과 영광 다음 달 재보궐선거에서 이 두 지역의 군수를 새로 뽑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격돌하고 있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곡성 민원실장 신장식입니다. 누가 보면 지역군지 알겠어요. 예? 지금 한 달째 월세살이라면서요. 예, 그러고 있고요. 예. 군청 앞에 그 감나무집에서 예. 월세살이 하고 있습니다. 감나무집이요? 마당에 감나무가 아니라 대추나무.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블루베리도 있고. 아, 그래요? 마당이 있는 집입니다. 아, 이거 좀 분위기 좋은 데서 사시네. 네. 자, 박지원 의원 민주당 네. 또 곡성에 자주 내려가신다고 주로 그러시는데. 영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광에요? 영광에 많이 계시고 예. 곡성에는 제 기억으로는 한두 차례 오셨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그건 예. 제가 정확할 겁니다. 곡성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아, 그래요. 자, 그러면은 영광에 누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 서왕진 의원이 예. 그 광주 시당위원장이신데 예. 영광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제 영광에는 주로 서왕진 의원 계시고 조국 조국 대표는 영광과 곡성에 각각 월세집을 구해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럼 뭐 금정까지 또 다니셔야 되니까 그렇구나. 동선이 상당히 깁니다. 예.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현장 분위기는 뭐 영광은 예.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는 것 같이 초반 현재 기세는 엎치락뒤치락입니다. 예. 그래요. 예. 약간 더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전부 다 뭐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해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게 방송상 적합한 표현인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방송 프로십니다. 그리고 곡성은 예. 저희들이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 박웅두 후보가 예.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된 게 이제 8월달 이때고 예. 해서 좀 늦어가지고 출발은 좀 늦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박웅두 연합군이 형성됐다. 이게 구도가 출마자가 여럿이었는데 예. 거의 1대1 구도가 됐어요. 지금 예. 무소속에 한 분이 계시긴 한데 1대1 구도가 되면서 이제 저희들이 쭉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를 제외한 소위 지역의 다른 정치인들이 박웅두를 중심으로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예. 어디까지 쫓아가서 10월 16일 날 제 생각에는 요 선을 지금 그 민주당 후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선을 예. 넘을 수 있느냐 10월 16일 날 예. 턱밑까지 쫓아가서 멈추느냐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인터뷰할 때 네네. 제가 이제 이 지방 보궐선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느끼는 톤은 조국혁신당이 왜 이렇게 죽자살자 달려들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도 그 자리에서 계시에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죽고 살기로 덤빈다면 이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그거는 네. 좀 과장 내지는 엄살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저희는 그 국회의원 12명인 정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몇 명만 움직여도 당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 그쪽은 민주당은 지금 영광 지역의 선대위가 예. 선대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300명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영광 지역에 있는 그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호남에 있는 지방의원들을 동군 서군으로 나눠서 그 전남은 동부 지역, 서부 지역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나는 그쪽에 있는 기초의원, 지방의원들 전원을 영광에, 또 한쪽은 전부 다 곡성에. 그래서 선대위 자체가 300명급이에요. 저희들 선대위 국회의원 몇 명 움직여봤자 예. 그쪽이랑 규모상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은 뭐 안 간다라고 했다가 영광과 곡성을 방문을 하셨어요. 이 정도면 예.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몇 명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게 스피커나 화력의 차이가 엄청난데 오히려 조금 약간 제가 느꼈어요. 공포 마케팅 아니야? 그래요? 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뭐 어차피 같은 당은 아니고 형식상도 다른 당이니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랑 그 인터뷰 할 때 지민 비조로 총선 때 의석을 확보했으니까 최소한 대선 지나고 다음 총선까지는 협력 관계를 가는 게 맞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충돌해야 되는 경쟁 관계는 아니잖아. 당연하죠. 그런, 우리는 경쟁 관계가 그렇게 충돌한 적대적 경쟁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들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 대선입니까? 아니면 총선입니까?
10박 아니죠. 지금 지방선거예요. 예. 그럼 지방선거에 맞게 저희들이 전술을 구사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대선과 그 총선과 관련해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즉 지금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금정에서 단일 후보 만들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강화에서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조국혁신당이 전적으로 지원한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궁에서 국민의힘과 그 대결할 때 다른 당과 예. 대결할 때는 정부 여당과 대결할 때는 단체전이죠. 예.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가 앞에 첫 발 딱 쏘고 나서 6시 방향, 9시 방향 예. 다 알려주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단체전 치르는 거고요. 호남에선 개인전입니다. 단체전 잘 치르기 위해서 김우진 선수 보고 야, 넌 단체전 리더 해야 되니까 개인전 출마하지 마. 그다음에 오. 김재덕 선수한테 예. 너는 단체전에서 파이팅 외쳐야 되니까 개인전 출마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개인전에서 잘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단체전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의 예. 단체전의 실력도 높아지는 겁니다. 즉 호남에서 경쟁을 제대로 해서 좋은 자질 있는 사람을 뽑고 이걸 통해서 언제부터 곡성과 영광이 이렇게 전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까? 서로 경쟁해요. 그걸 통해서 그 시너지를 가지고 정부 여당과 금정과 예. 강화해서 맞서서 이겨내고 예. 대선, 총선 다 이길 수 있다. 야권 승리할 수 그러면 있다. 예. 지금 보궐선거 4지역만 놓고 보면 네. 금정하고 강화는 현 야권에 좀 불리한 지역이니까.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에 대항하고 당연하죠.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예, 곡성하고 영광은 야권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누가 야권의 넘버원인지 가려보자. 뭐 넘버원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되고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은 50년 이상 된 전통을 예. 가진 정당이고요. 국회의원 숫자가 170. 자 그러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다음 총선, 예. 죄송합니다. 다음 대선. 네. 에서는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나와서 여권 후보하고 1대1 구도를 만든다. 각각 싸우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겠다는 거죠. 합당이든 그렇습니다. 단일화든. 뭐 합당은 아니고요. 단일화가 됐든 오, 아니면 합당은 아니고. 단일화가 됐든 예. 아니면 저는 이거 제도로 해결해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결선투표제 등의 제도로. 뭐 어쨌든 예. 지금 현행헌법 하에서는 단일화든 뭐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경쟁을 당연히 할 수밖에 해야죠. 없겠죠. 그럼 그때가 되면. 거기에서 그런데 그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3년 전부터 지금 포석을 둔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정당으로서 당연히 자립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대선과 관련해서는 조국 대표님께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대선 출마한 아직 예. 정치적 내공도 실력도 안 된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럼 본인 입으로 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셨던 그러면은- 거니까 다만 예. 우리의 이야기를 대선이라는 공간이나 총선 선거 공간에서 정당이 자기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 저희들은 사실은 조직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요. 기존 정당들에 그 비해서 총선 때 바람이 있었잖아요. 바람만 있지 여의도에 조그만 집 한 채 지은 거예요. 12석짜리. 예. 근데 지역에 집을 작게라도 하나씩 짓고 나가는 즉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예. 정당으로서의 기본 구조, 기본 삼박자를 가질 수 있죠. 정책, 조직, 그다음에 현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의원들이나 현실 정치인. 이 세 박자를 갖추기 위해서 차근차근 내 갈 길을 따박따박 가는 거다. 하지만 1대1 구도는 한 번도 깬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여기다 지금 총력 지원하고 있잖아요. 호남권을 민주당에서 지금 예, 엄청나게 지원한다며. 호남권을 전체를 발동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단순한 군수 선거가 아니다. 지도부가 흔들릴 수도 있다. 만약에 지면. 요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것도 조금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원래 근데 정치 때는 예. 조금씩 세게 말씀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선거 결과로 누가 지도부를 흔듭니까? 그거는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곡성군수, 영광군수 선거 가지고 지도부를 흔든다? 오히려 지도부가 흔들릴 걸 걱정해야 될 사람들은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봐요. 부산이나 예. 부산 금정이나 강화에서 예. 만약 한 군데라도 뚫린다. 아하.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밥만 먹고 갔다 예. 정도가 아니라 아하. 이것이 대통령의 알겠어요. 낮은 지지율 예. 때문이 아니면 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책임자를 놓고 윤한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갈 거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예. 저 호남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권엔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호남의 지역이죠.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영광이나 곡성에서 조국 혁신당 이기면 한 곳에도 이기면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약간? 한 곳이라도 이기면은 당장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 위험한데라는 기사가 쏟아질 것 같은데. 과장이고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조그만한 틈만 보이면 예.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근데 그건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압도적인 1위 후보기 네. 때문에 작은 틈이라도 이렇게 벌리려고 할 건데 저는 그거는 과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 전체를 놓고 보면 곡성하고 영광은 굉장히 작은 지역에 불과하고요. 다만 이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요? 확실한 매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호남 매기요? 정치에. 예.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경쟁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호남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은 있죠. 왠지 매기를 네. 넘어서 더 큰 걸 염두에 노리는 것 같은 아유, 생각이 드는데. 대표께서 조국 조국 대표께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큰아들만 있어서 좋겠습니까? 예.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으면 훨씬 더 효도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호남 예. 유권자들에게 예. 둘째 아들, 어허. 셋째 딸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오늘 아침에 보셨어요? 예, 기사? 예, 봤습니다. 예, 한 세 번째 기사인가요? 예. 매주 이제 목요일마다 또 기사를 내놓고 있는데 이 뉴스토마토에 나오는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 이 의혹의 본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 의혹의 본질은 예, 실제로 예, 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예,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본질이죠. 예. 그 사이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 정황들이 명태균이라는 인물, 김영선이라는 인물, 또 뭐 이준석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그러한데 예. 실질은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공천 과정 등 공직선거에 예. 또 당무에 어허. 직접 개입을 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어허. 김영선 의원이 보면 명태균 씨에게 쩔쩔맵니다. 지금까지 예. 드러난 정황을 보면 예. 세비 반띵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왜 그렇게 명태균 씨를 황금 동아줄처럼 여겼냐? 황금 동아줄 끝에 누군가 권력이 그 황금 동아줄을 내려줬기 때문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황금 동아줄인 것으로 보이는데 황금 동아줄 끝에 누가 있느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니야? 아하. 라고 하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정황일 뿐 아직 구체적인 어떤 스모킹건 같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이 네. 되는 증거들은 없는 거잖아요. 스모킹 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이제 변호사니까 잘 아시지만 강력한 정황 자체도 예. 그 입증의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하도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예. 사실은 그 트럼프 이펙트처럼 웬만한 걸 해도 충격받지 않는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육성이 나온다거나 예. 또는 실물 캡처가 나온다거나 이걸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으로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 지금 뉴스토마토나 JTBC나 또는 그 서울의 소리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하는 걸 보니까 뭘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살라미를 지금 조금씩 쪼개내고 있어요. 예. 네. 아니 근데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거로 보도들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네.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대통령의 문제로 전이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일단 법적인 대통령 문제가. 명태균 씨 얘기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정황도 예.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그 탄핵 심판 결정서를 보면 예. 최서원 씨가 막 여기저기 끼어들잖아요. 예. 별별 군데 다 끼어들잖아요. 근데 탄핵 결정문에 보면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도 박근혜 예. 전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방조하거나 오히려 함께 그 일을 예. 도왔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국정 내지는 공직선거 공천 과정이라든지 당무에 개입한다는 것을 대통령이 모르셨을까? 방조하거나 충분히 도왔다. 특히 이원모 씨 사건 예. 같은 경우는 용인에 공천을 받고 거기서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2번이나 하셨어요. 예.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방조하거나 지원한 거죠. 의원님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예. 여지가 많은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어떤 예. 프레임으로 생각하시는지. 최소원 씨는 어쨌든 남이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부인이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증거 공동체 내지는 정치 운명 공동체죠. 그래요? 원래 예.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와 배우자, 예. 그다음에 당선자와 배우자, 회계 책임자, 사무장은 판결문에 나오잖아요. 예. 정치 운명 공동체, 선거 운명 공동체라고. 자, 거기는 경제 예. 공동체보다 경제 공동체보다 더 강한 예. 정치 운명 공동체, 선거 운명 공동체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예전에 최소원 씨와의 국정농단이랑 프레임 비슷하다. 이 얘기신 거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더 강하다는- 정치에 있어서는. 정치에 있어 더 강하다는 얘기고 이미 스모킹 거는 나왔다고 본다. 요거잖아요. 저는 이제 연기가 예. 풀풀 나고 있다. 그것도 총구가 여러 개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방아쇠가 어디서 당겨지냐만 남은 것 같은데 예. 이게 뚝이 차고 넘치는 건 민심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예. 뚝 위로 물이 확 넘어가는 건 민심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근데 뚝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JTBC 보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JTBC 보도는 따라가다 보면 아 이거는 수사 기록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 두 번째 주가 조작 주포와 뭐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라든지 뭐 편지 이런 거 것들이 나오죠. 말씀하시는 거죠? 편지, 문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뚝이 균열이 그러면요. 되고 있다. 민심은 그냥 넘치는 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민심도 찰랑찰랑한데 아 이제 뚝이 균열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 나왔을까 그 수사 기록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정보가 새고 이제 야권으로 제보가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그런 거잖아요. 거죠. 예.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총선 때부터 하던 얘기가 3년은 너무 길다 이거였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탄핵 얘기는 안 합니다. 뭐 네. 몇몇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 그럼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뭐 하나만 더 나오면 대통령 탄핵 추진하겠다. 국정농단으로 이 일단 얘기예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저희들은 3년은 너무 길다 위원회 탄핵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의원별로 주제를 정해서 이 자료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이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한 축이라면 한 축은 정무적인 부분 민심 요거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 두 축을 동시에 보고 있다. 예. 그 얘기는 아직까지 민심이 야권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 지금 뚝 위에 찰랑찰랑하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탄핵했으나 그것이 뚝을 넘었느냐 어떻게 뚝을 넘길 거냐 이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